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학생 취업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며칠 전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는 대학 교수인데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크대요. 왜냐하면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새로 부임한 학장이 몇 월 며칠 전까지 취업률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라고 지시했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지금은 몇 %인데? 그가 대답하길 지금은 6%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졸업 예정자들의 취업률이 6%도 안 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믿기십니까? 중국은 최근 몇 년간 경제 침체가 계속되면서 수많은 영세 기업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사교육, 금융 등 주요 대형 산업들도 정부의 규제 강화와 탄압으로 인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실업률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셜 플랫폼에는 많은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갔다가 돈을 다 써버리고 결국 일을 구하지 못한 채 거리에서 굶어 쓰러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매일 출퇴근에 두세 시간을 소모하면서도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퇴직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중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취업난과 청년층의 고충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5년 3월 11일 중국 허난성의 한 여성 노동자가 월급 4,600위안을 받으며 매일 110km를 자가용으로 넘나들며 출퇴근한다는 사연이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성씨가 동이며 거주지는 허난성 평양이고 직장은 허난성 교작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동여사는 자신의 출퇴근길 브이로그를 1인 방송을 통해 온라인에 올렸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 회사는 하남 교작에 있고 제 집은 평양에 있어요. 출퇴근 거리 110km를 무려 9년간이나 견뎠어요. 저는 정말 사장도 아니고 사모님도 아닙니다. 회사 분위기가 아주 좋고 모두가 즐겁게 일해서 계속 다니게 된 거예요. 올해가 제가 일한 지 10년째입니다. 월급도 차근차근 올라서 처음에는 3,000위안 정도였어요. 예전에는 통근할 때 첫째로 카풀도 가능했고 둘째로는 회사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도 지원해줘서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었어요. 저는 단지 지금 카풀할 사람을 찾고 있는 것뿐이고 통행료를 아껴서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이려는 거예요. 많은 누리꾼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퇴근비가 하루 100위안, 한 달이면 2,000위안, 월급이 4,600위안인데 그걸 왜 계속하나? 이에 동씨는 기자에게 자신은 2015년에 회사에 나왔고 지금의 일은 졸업 후 첫 직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입사 당시 회사는 정저우 시내에 있었어요. 그때도 출근에 편도로 40분 정도 걸렸어요. 고속도로를 타지 않아 비용 부담이 크지 않았죠. 라고 말했습니다. 2017년 말 회사가 무저현으로 이전하면서부터 그녀는 도시간 장거리 통근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벌써 7년째가 됐습니다. 그녀는 매달 통근비로 2,160위안을 쓰고 있는데 이는 월급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처음 무저현으로 이전했을 당시에는 회사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보조해줬지만 지금은 더 이상 지원해주지 않아서 부담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올려 전 국민 대상으로 카풀 동행자를 모집했어요. 몇몇 분들이 연락을 주셨지만 아직 딱 맞는 사람은 찾지 못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영상 댓글창에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고충을 토로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 누리꾼은 제 월급은 3,000위안이 좀 넘는데 교통비로 700에서 800위안은 나가요. 게다가 밥도 외식이나 배달로 해결해야 하고 출퇴근도 왕복 3시간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제 남자친구 월급은 3,300위안인데 기름값만 2,000위안이 넘어요. 식비까지 포함하면 남는 게 없어요. 가끔 시골로 출장 나갈 때도 자차로 가니까 결국 한 달 내내 일해도 남는 돈이 거의 없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댓글들은 많은 중국 청년들이 겪는 이래도 남는 게 없는 삶, 무의미한 노동의 악순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저는 매일 출퇴근 왕복 80km를 다닌 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요. 월급은 5,000위안입니다. 한 달에 100만원 남짓 벌기 위해 하루 수십 킬로미터를 오가며 10년 가까이 버텨온 현실. 이 말 속에는 묵묵히 살아가는 수많은 평범한 노동자들의 고된 삶과 인내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장시간 출퇴근이 삶의 행복감을 망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산동 청도의 성양구에 살고 있고 일하는 곳은 청도 시내의 시북구입니다. 집에서 회사까지 하루 왕복 50km를 이동합니다. 아침 8시 25분에 집을 나서고 아침 식사는 차에서 해결합니다. 우유 한 팩에 빵 하나로 점심까지 버팁니다. 평소의 지각 여부는 전적으로 도로가 막히느냐 안 막히느냐에 달려있죠. 도로 상황이 좋으면 9시 10분쯤
소장이 다니는 회사 건물 아래에 도착합니다. 도보로 5분 더 걸어 9시 16분에 출근 도장을 찍고 9시 20분에는 블랙커피 한 잔을 타서 직장인의 하루를 시작하죠. 저녁 6시가 되면 컴퓨터 전원을 끄고 바로 회사에서 탈출합니다. 보통 이 시간쯤 되면 소장이 이미 아래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은 좀 늦었습니다. 6시 17분쯤 차에 탔고 오늘은 교통이 꽤 심하게 막혔습니다. 환알로에서는 거의 차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백주에서 해질 때까지 도로 위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 7시 반에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하루 2시간 통근은 우리에게는 이미 익숙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허둥지둥 오직 몇 푼의 돈을 벌기 위해 살지만 수많은 집들의 불빛 속에 나를 위해 켜진 한 줄기 불빛이 있다고 생각하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기고 모든 게 가치 있다고 느껴집니다. 집에서 회사까지 얼마나 걸리냐고요? 저는 무려 5시간이 걸려요. 200km나 된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매일 겪는 시 간통근의 아침을 보여드릴게요. 아침 4시 반 알람이 울렸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너무 졸려서 눈을 감은 채로 양치하고 세수했죠. 4시 58분 세수 마치고 새로 산 옷으로 갈아입고 커피 한 잔 마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면 커피는 필수예요. 하루 종일 정신 못 차리거든요. 크레디트 스위스 커피엔 못 미치지만 괜찮았어요. 얼른 나가야 해요. 동료가 벌써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 데리러 왔어요. 빨리 뛰어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 술집에서 안 나왔는데 우리는 벌써 하루를 시작했죠. 출근길 아침 장사도 벌써 나왔더라고요. 예쁜 동료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지금은 새벽 5시 이곳 고신구의 풍경 보여드릴게요. 5시에 도착한 주차장. 오늘은 광고회사 차를 타고 섬서성 작수로 출근합니다. 배가 고파서 아침 사러 갔어요. 시골 마을로 들어가면 먹을 게 별로 없거든요. 6시 반 채소를 넣은 중국식 샌드위치 차이지아모는 진짜 맛있었어요. 7시에 서안에서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조금 눈을 붙였는데 벌써 길이 막히네요. 회사로 가는 길은 전부 산속의 고속도로라 자주 막혀요. 언제쯤 뚫릴까요? 촬영하는 친구가 드론을 날려봤더니 다행히 교통사고는 없네요. 1시간 정도 기다리니 도로가 뚫렸고 다시 1시간 반을 더 달려 드디어 우리 공장 간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9시 정각 마을을 통과해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4시 반에 일어나 9시에 회사 도착. 이게 바로 제 아침 통근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실업률이 급증하고 많은 젊은이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호남의 한 청년이 광동의 작은 식당에 찾아가 구직하며 사장에게 간절히 일자리를 구하는 모습이 공개되어 화제를 모았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3월 4일 한 작은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던 사장 앞에 검은 반소매 서처를 입은 젊은 남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여기 일할 사람 필요하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사장은 필요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포기하지 않고 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아무 일이든지 주세요. 뭐든지 잘할 수 있어요 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이미 사람을 다 뽑았다며 더는 사람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은 실망한 듯 식당 입구로 천천히 걸어나가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다시 몸을 돌려 사장에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이틀만이라도 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밥만 주시면 돼요. 급여는 필요 없어요. 이틀 뒤면 제가 떠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장은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들어 청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밥만 먹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청년은 네, 이틀 동안 밥만 먹을 수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건 전혀 필요 없어요. 라고 급히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 쪽으로 걸어가며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어요?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힘들어진 거예요? 청년은 자신이 호남 출신이며 일자리를 찾기 위해 광동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일자리를 아무리 찾아도 없고 이제는 방법이 없어 구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틀만 일을 도와드리고 밥이라도 좀 먹고 싶었어요. 밥을 먹고 힘을 내서 일자리를 다시 찾아볼 생각입니다. 청년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하루 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청년은 사장에게 먼저 일을 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아니야, 밖에서 잠깐 기다려요 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은 연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후 사장은 커다란 쌀국수 한 그릇과 볶음 요리 한 접시를 들고 나와 청년에게 자리에 앉아 밥을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은 자리에 앉아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장의 선행은 많은 네티즌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처음에 그가 손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가게에서 사람을 구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은 사람을 뽑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자 그는 밖에서 1~2초 정도 망설이더니 다시 돌아와서 밥만 주시면 됩니다. 임금은 필요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 보니까 다리를 좀 절뚝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차려줬어요. 나는 그에게 말했죠. 밖에서 일자리를 못 구하겠으면 언제든지 여기 와서 밥 먹어요. 돈은 필요 없어요. 그냥 오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혼자 밖에서 생활하는 게 정말 너무 힘들 수 있거든요. 나도 그런 걸 겪어봤기 때문에 이해해요. 그 친구는 정말 고마워했어요. 이 블로그는 예전에는 라이브 커머스 진행자로 일했지만 퇴직한 이후로 줄곧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몇 년 전보다 임금 수준이 훨씬 낮아졌다고 합니다. 저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힘든가요? 여러분은 보통 일자리 구하려면 며칠이나 걸리나요? 솔직히 말하면 제 요구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월급 4,000위안 정도면 돼요. 예전에는 월급이 6,000위안, 7,000위안, 많을 땐 8,000위안 넘게 받기도 했어요. 근데 올해 다시 정주로 돌아와 보니 월급이 너무 낮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의류 매장에 가서 물어봤는데 기본급이 2,000위안 조금 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본급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판매 수당이 높은 것도 아니에요. 수당도 그저 3.5%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1만 위안어치 팔면 35위안 받아요. 저 진짜 무너졌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블로그 мя우мя우는 일자리 찾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첫째, 지금은 전반적인 경제 환경이 좋지 않아 많은 사장님들이 이미 파산했고 자기 일도 없는 상황이라 더 이상 직원을 고용할 여력이 없습니다. 둘째, 지금은 대학생이 정말 너무 많아요. 매년 수천 수만 명의 졸업생이 사회로 나와 일자리를 찾지만 실제로 이만큼의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일자리를 얻으려고 필사적으로 경쟁하게 되고 그 결과 일자리를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중국 공산당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중국 대학 졸업생 수는 1,179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유명 온라인 채용 플랫폼 쩌렌채용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중국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55.5%로 이는 절반에 가까운 졸업생이 실업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작년에도 취업 시장이 모든 졸업생을 수용하기에 역부족이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43만 명이나 졸업생 수가 더 증가해 중국 청년들의 취업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안후이 농촌 출신입니다. 제 엄마는 농민공이었고 저는 엄마가 평생 땀 흘려 번 피 같은 돈으로 일반 본과 대학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는 체면 있는 일자리조차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엄마도 늙으셨고 엄마는 가장 값싼 농민공을 떠나보내고 나서 결국 가장 값싼 대학생을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요즘 제가 면접 보는 일자리는 월급이 대부분 3,000위안 수준입니다. 3,000위안만 줘도 저 같은 본과 졸업생을 수없이 많이 뽑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사회에서는 3,000위안으로는 농민공 한 명도 못 구합니다. 제 엄마처럼 말이에요. 엄마는 가장 낮은 임금을 받으며 저를 키워내셨지만 결국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농민공보다도 더 낮은 월급입니다. 한 달 넘게 구직을 하다 보니 정말 정신이 멍해질 지경이에요. 제 남자 동기들은 대부분 배달일을 하러 갔고 여자 동기들은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어요. 이 블로그는 2025년 졸업 예정인 985 대학 석사 출신입니다. 그녀는 작년 9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력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는데 주로 투입한 곳은 인터넷 대기업들이었습니다. 알리바바, 네디즈, 바이두, 경동 등입니다. 지금까지 총 70에서 80군데의 이력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번 가을 공채에서 결국 단 2곳에서만 오퍼를 받았고 급여도 자신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진짜 일자리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문과생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3번이나 인턴을 했어요. 각각 운영과 제품 관련 직무였습니다. 처음에는 연봉이 높은 쪽을 노려야겠다는 생각에 이번 가을 채용에서는 제품 직무에 많이 지원했어요. 그런데 많은 포지션에서 제 이력서가 아예 걸러졌습니다. 그 이유는 AI가 키워드로 이력서를 자동 필터링해서 제 이력서에는 그들이 원하는 키워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금지하고 이번엔 운영 직무로 방향을 틀었죠. 제품이 안 되면 운영쯤은 쉽게 붙을 수 있겠지 싶었어요. 저는 신화사에서 인턴했고
메이터 안에 운영 직무 인턴 경험도 있고 그 외 몇몇 회사에서도 경험이 풍부합니다. 저는 제 학력, 인턴 경험, 그리고 제가 보여준 개인 역량을 감안할 때 이런 오퍼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운영 직무 오퍼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줄 알았죠. 하지만 현실은 나를 강타했고 제가 지원한 많은 포지션에서 결국 또 거절당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